안녕하세요, 임표표입니다. 이번엔 중등수학 편입니다. 빠뜨렸을 것 같은 개념이랑 그리고 꿀팁까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Let's go! 중학교 1학년 2학기 꼬인 위치 판별법. 공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제일 이해하기 불편한 것이 꼬인 위치입니다. 이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평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나지도 않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을 말합니다. 어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각 직선에서 2점씩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 직선에서 2점과 다른 직선에서 한 점이 이루는 평면과 또 다른 점이 이루는 평면 요 두 개를 그립니다. 두 평면이 같은 평면이면 꼬인 위치가 아니고 다른 평면이면 꼬였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한 평면에 두 직선을 모두 담을 수 없는 유일한 위치 관계가 꼬인 위치라는 걸 이용한 방법입니다. 1학년 2학기 삼각형의 합동 조건 SSS, SAS, ASA 합동은 다들 아는데 SAS에서 순서를 바꾼 SSA 합동, ASA에서 순서를 바꾼 AAS 합동, 아니면 S 없이 A만 주어진 AAA 합동은 왜 없는 걸까요? 먼저 SSA 합동,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그려질 수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SA 조건으로는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각도가 90도면은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이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따로 배웁니다. RHS 합동이라고 합니다. AS 합동이 따로 없는 이유는 어차피 삼각형의 두 내각을 알고 있으면 다른 하나의 각은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AAS랑 ASA랑 결국 같은 거죠. 합쳐서 그냥 ASA 합동 조건으로 나타냅니다. AAA 합동, 세 내각은 다 똑같지만 크기가 다른 삼각형을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닮음이라고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어쨌든 요 AAA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1학년 2학기 중학수학의 몇 안 되는 주입식 공식. 중학수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원리에 대한 설명 없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몇 개 있습니다.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다.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다.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얘네를 수학적으로 보이려면 미적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외워서 찝찝할 수 있지만 일단 중학교까지는 암기해주세요. 2학년 1학기 7분의 1의 비밀.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142857, 142857 이렇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즉 0.142857 땡땡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보면 142857의 2배를 해준 배열일 테니까 0.285714인데 6개의 수의 배열이 142857과 똑같습니다. 7분의 3은 0.42857로 마찬가지 수의 배열이 똑같습니다. 142857 요 수의 배열만 외워두면 편합니다. 앞에 두 자리씩 끊으면 우연히 7의 배수랑 비슷하니까 생각보다 외우기 쉽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7분의 6은 0.857142입니다. 그럼 7분의 7은 142857에 7을 곱하면 99만 9999가 나옵니다. 그럼 0.999999인데 7분의 7은 1이잖아. 맞습니다. 1은 0.9땡인 걸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2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풀이 팁. 요 1차 방정식 부등식은 나중에는 암산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잘 푸는 팁은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x를 몰아주고 반대편에 수를 몰아주세요. x 개수를 양수로 해줘야지 나눌 때 편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에서도 부등호 방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의 활용. 2%와 9% 소금물을 섞어서 4%의 소금물 350g을 만들려면 각 소금물은 몇 g이 필요할까요? 2%랑 9% 소금물을 반반 섞으면 딱 가운데인 5.5%의 소금물이 될 겁니다. 즉 2%랑 9% 소금물의 양의 비율대로 섞인 소금물의 농도가 결정됩니다. 만들고 싶은 농도인 4%는 2%, 9%랑 각각 2,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소금물의 비율은 거꾸로 5대2입니다. 따라서 350g 소금물을 5대2 비율로 비례배분하여 각각 250g, 100g이 필요합니다. 2학년 1학기 1차 함수. 자, 퀴즈 나갑니다.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는? 정답은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에다가 x는 숫자 꼴이 추가된 것입니다. x는 숫자 꼴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함수이려면 x 하나당 y값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요런 점들에서는 y값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y값이 요것도 되고 무한계입니다. 1차 함수의 일반형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는 것도 요 x는 숫자 꼴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므로 x는 숫자를 포함한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2학년 2학기 외심. 삼각형을 아무리 못생기게 그려도 외접원, 즉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없는 것 같다고요?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외심은 유일합니다. 이것은 세 점이 주어지면 그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점이 2개라면 이 2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히 많겠죠?
점이 4개라면 외접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원은 3점, 즉 3개의 파라미터로 결정되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분모의 유리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 유리수로 바꿔주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수학적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사값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의 근사값을 구하려면 1을 무한한 소수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서 어렵지만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로 바꾸면 무한소수를 2로 나누는 것은 딱 원하는 자리까지만 계산해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학년 1학기 제곱수 중3 정도 됐으면 우리 20가지의 제곱수는 좀 외우자. 11, 12, 13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의 개수와 함께 공부하면서 친숙하게 해주세요. 14의 제곱은 13의 제곱에서 9와 6을 바꾼 숫자입니다. 15의 제곱은 25, 35, 45 요거의 제곱과 함께 외워주세요. 얘네는 모두 10의 자리와 거기에 1을 더한 수를 곱한 수를 쓰고 25를 붙여주면 얘네의 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 35의 제곱이면 3, 4, 12 거기에 25를 붙인 1225입니다. 크리스마스네. 16의 제곱은 2의 8제곱이니까 256. 이건 뭐 워낙 많이 쓰는 수니까. 17, 18, 19의 제곱은 신기한 규칙이 있습니다. 1의 자리에 4를 곱한 것을 쓰고 1의 자리 제곱한 수로 1의 자리 채워주면 됩니다. 이게 뽀록인데 잘 들어맞아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3학년 1학기 전개의 원리. 곱셈 공식은 일단 전개의 원리를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익숙하게 해서 외워지게 해야 합니다. 전개의 원리는 각 괄호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모든 조합으로 곱한 것의 합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괄호에 2개랑 두 번째 괄호에 3개를 모든 경우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총 6가지입니다. 괄호가 더 많더라도 동일하게 모든 수를 다 곱하여 더하는 것이 전개의 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0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해보자. 6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든 약수의 합은 2, 3, 5를 각각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 1개, 1개까지 뽑아서 곱한 것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쓰면 바로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한 게 됩니다. 오, 이거 바로 이해됐다면 전개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3학년 1학기 미지수의 개수와 시계 개수의 관계. 이거 진짜 레알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지수가 1개 있으면 시계 하나 있으면 풀 수 있고 2개 있으면 식이 2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n개가 있으면 식이 n개가 있으면 해가 하나로 나옵니다. 물론 해가 없거나 무한히 많거나 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은 미지수가 2개인 무려 2차 방정식인데 정리해보면 식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일단 이런 특이 케이스는 제외하고요. 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머리에 박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값이 몇 개인지 찾고 그 개수만큼 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면 됩니다. 적절히 소거하거나 식의 종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이걸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세요. 보너스, 수체계의 확장. 초등학교 때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점점 다루는 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때 확장되는 과정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수는 자연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자연수끼리는 아무리 더해도 자연수입니다. 이런 거를 더하기가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뺄셈에서 생겼습니다. 5 빼기 3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 없었는데 3 빼기 5를 계산하려 했더니 결과값을 자연수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0과 음의 정수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곱하기는 정수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누기에서 생겼습니다. 8을 2로 나누는 것은 가능했는데 2를 8로 나누려고 했더니 막막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분수라는 개념입니다. a분의 b꼴, 여기서 a와 b는 정수고 a는 0이 아닙니다. 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왜 따로 용어를 붙이지 않았는지 항상 궁금해요. 그 다음 문제가 생긴 연산은 제곱이었어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 혹은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자연수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은 무조건 존재하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린 이 수를 루트 3이라고 표기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 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되나? 그렇습니다. 이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루트 3이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등수학 하에서 증명합니다. 조금만 더. 고등학교에 가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도 정의합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즉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수로 허수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그만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대망의 고등수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